네, 최근 북한의 여러 가지 조치와 이 군사적 도발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 모시고 이 북한 상황 그리고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지금 국감 중인데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국방위에서 활동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는 예비역 그러니까 소장으로 예비역 소장으로 예편하셨고 그리고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셨던 걸로. 2차장으로 임했습니다. 네, 2차장이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제 군사 파트를 그렇습니다. 담당하는 차장이시죠. 지역구는 경상북도 영주시군요. 영주 영양봉화. 영양봉화. 네. 아이고 지역이 꽤 넓으시네요. 야. 예, 그래서 이제 국방에서 활동하시는데 이 국방이 그 엊그저께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죠. 김병주 의원하고 그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설전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네. 사실 김병주 의원이 그 폄훼하는 발언을 좀 했어요. 그 언론에 방송에 나가서 그 국군의 날 이번에 시가행진하고 예, 한 그렇죠. 네. 그걸 제가 이제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시간 때 제가 발표를 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이 먼저 그 자기 어떤 명예훼손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네. 제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병주 의원이 시가행진을 보여주기 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군의 날 행사와 시가행진에 참여했던 우리 군 장병들을 좀 폄훼했다라고 지금 임종덕 의원이 보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걸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제 설전이 벌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네, 사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할 말은 한 거거든요. 예. 우리 군인들과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또 국군의 날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사과할 사항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뭐 그럼 고소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김병주 의원도 육사 출신으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군의 선후배사이신데 2년 선배죠. 예, 이렇게 당이 달라서 이렇게 좀 설전을 벌이고 이러면은 좀 불편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제가 또 한때는 모시기도 했던 상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더 무겁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보면 혹시 이제 군의 원로 선배들이나 또 동료 후배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좀 전화도 하고 좀 그럽니까? 그렇죠. 어떤 말씀들 하십니까? 뭐 격려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네. 또 선후배끼리 다투는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의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이 네. 뭐 충암파 사조직 의혹을 또 제기했던데요. 네네. 이 실체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진짜 그 사조직이라고 하면은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의 조직, 네. 그죠? 알짜의 조직은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충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군에 이제 몇 분이 있잖아요. 4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충암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군 장성들 중에 4명입니까? 4명이 있습니다. 군 장성이 이거 엄청 많죠. 예, 대략 몇 명 이게 기밀이면 말씀 뭐 아니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350명 이상이 나요. 그 중에 4명입니까? 충암고등학교 출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암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 장성들은 다 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청고등학교 나왔다면 청구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구 청구고등학교 청구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임종덕 의원 모신 것은 이제 북한의 최근 동향이 좀 심상치 않아서 그런데요. 우선 어제 합참의 김명수 의장 합참의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예, 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예. 그 김명수 합참의장의 어제 국감 발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이겁니다. 적의 말을 믿지 않는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북이 뭐라고 설명하건 우리 분석에 입각해서 당연하죠. 판단해야 된다. 네. 지금 북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많이 어렵죠. 어렵습니까? 어렵죠. 뭐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이제 우리 민간 단체에서 이제 대북 전단도 살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군 차원에서도 대북 방송을
지금 재개를 네, 해요. 확성기 방송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그 회색지대 전략을 써가지고 네. 우리 시민들을 좀 괴롭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대남 방송을 통해 가지고 기괴한 또 음성을 내려보내 가지고 접경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북한 내부에 상당히 많은 곤욕스러움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저께 그 이제 총참모부에서 네. 발표한 그 남북 육로상의 어떤 접경 부분 도로 철도를 다 단절하고 요새화하겠다 하는 부분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고륙지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제 전해드렸는데 이게 그 무슨 대남 위협 성격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방벽을 세운 것 측면이 있다. 네, 이런 분석이 합참에서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처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중국과 북경의 국경선을 이게 철책과 방벽으로 다 감쌌습니다. 아하. 그것이 장병들, 북한 장병들이나 그다음 주민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분들이었고요. 네. 사실은 남북 이 통로에 대한 봉쇄도 이번에 한 게 아니고 한 18월 달부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네. 이제 10월 때 와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 이번 아까 좀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 국군의 날 그 행사에 현무5가 이제 최초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무기급의 위력을 갖고 있는 재래식 그 이 무기로는 세계 최대 중량 8톤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 위력이 실제로 지하 100m까지 파괴를 합니까? 뚫고 들어가서 네. 지하 갱도에 있는 이런까지를 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 지상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지는 겁니까? 근데 그 터지는 그 이 깊이가 파괴력이 지하 100m까지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를테면 이른바 참수작전 용으로 개발된 겁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국군의 날 공개가 되고 나서 네. 바로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네. 그 폄훼하는 발언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제가 군생활하면서 쭉 경험한 본 통계에 의하면은 북한의 반응이 민감해질 때는 그들이 취약점이고 또 아주 그 약점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됩니다. 특히 이번 국군의 날 BMB도 왔잖아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현무 5도 나오고 하니까 상당 부분 부담을 느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BMB 뭐 죽음의 백조라고 별명이 그렇죠. 붙어 있는 이 BMB가 괌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에 전개되고 예, 예. BMB 한 대가 싣고 있는 그 포탄 중량이 60톤이 넘더군요. 어마어마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참수작전을 아주 정밀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략 무기다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그래서 사실 그 BMB가 뜰 때는 과거에 이제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경우는 벙커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네. 그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 군사 전문가들이 최근 그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나스랄라 뭐 헤즈볼라 지휘부나 뭐 하마스 지휘부를 아주 표적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그렇죠. 이렇게 저격하는 네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전쟁 상황을 뭐 여러 나라 군사 지휘부가 보고 있을 텐데 네. 가장 두려움에 떨었을 사람은 김정은이다 이런 분석들을 하던데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계속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네네. 또 쓰레기 뭐 풍선을 날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제 의원님 설명 중에 그 대북 확성기 방송 네네. 그다음에 우리 시민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 네.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야당은 이게 별로 효과도 없으면서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킨다. 네. 또 우리 주민을 오히려 좀 위험에 빠뜨린다. 이런 그 주장을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제 국감장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야당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응하는 답변, 그 질문을 했던 내용들이 과연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라고 제가 의장한테 물었고 네. 의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교동도 쪽으로 지금 기순이 한 분 있었고요. 네. 그다음 22사단 쪽에도 기순자가 있었는데 기순자의 증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통해서 확인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GOP 라인 지역에서 작업을 하는 그 북한 군인들에게 기마개를 다 끼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북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방송에 K-팝이 나가면은 저 북쪽에 있는 경계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원들이 그 K-팝이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이 식별이 됩니다. 아하. 그건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제열하게 이제 오물풍선을 날리고 또 뭐 아주 이상한 소리를 내는 대남 방송들을 해서 우리 적경지에 있는 주민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받아가지고 야당에서는 또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네. 우리 군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대남 방송하는데 뭐 출력도 낮고 이제 성능도 별로 안 좋으니까 정상적인 대남 방송이 아니고 막 삑삑하는 네. 무슨 기계음 소리 같은 거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괴롭히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 대남 방송을 못 듣게 자기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이 네.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밤늦은 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강화도 교동도를 가서 네. 직접 주민을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그 의견도 들어보고 그 음성도 군부대 가가지고 그 녹음을 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열한 방법으로 애들이 대응을 하는구나. 그만큼 걔들이 절박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저강도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괴롭히고 막 피곤하게 만들고 이제 그 중에 쓰레기 봉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야당에서 또 뭐 제가 김병주 의원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저걸 왜 제대로 쏘아서 격추를 못 시키냐 도대체 우리 군은 뭐하냐 이렇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논쟁이 한참 국방위 전체에서 그 논쟁이 있었죠. 아하, 예. 이 풍선에 이제 그게 풍선을 3개를 달면은 5kg씩 다니까 한 15kg 정도를 달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띄우면은 1.5kg에서 2.5kg 상공으로 쭉 이렇게 날아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 풍선을 만약에 쏴가지고 떨어뜨린다. GOP 라인에서 쏘다가 떨어뜨리려 그러다가 이 유탄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무력 도발을 하는 거예요. 빌미를 적의 공격 빌미를 줄 수 있잖아요. 그건 네. 안 되고 그러면 조금 지나고 나면은 다 민간인들이 많은 도심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서 쏘면은 이 유탄도 떨어지면은 우리 아파트에 떨어질 수도 있고 풍선이 맞아가지고 15kg가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1.5kg에서 2.5kg 상공에서 그게 뭔가 하면은 롯데빌딩이 550m잖아요. 네. 지상에서 550m. 예. 그러면 그거 곱하기 3배 되는 거죠. 그 롯데빌딩이 높이에서 3배 높이에서 15kg이 떨어진다. 그러면 볼링공 하나 있잖아요. 여기 네. 볼링공. 여기 11파운드짜리 여기 이제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5kg 되나요? 근데 그 3배 되는 게 롯데빌딩 3배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뭐 얼마나 충격과 피해가 있겠냐고요. 예. 그걸 중량 곱하기 그걸 군인이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을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질타를 많이 했었죠. 지금 군은 그래서 그 계속 추적은 하고 이게 그냥 이렇게 자연 낙하해서 떨어졌을 때 위험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거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제일 효과적인 최선이다. 최선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김정은이 지금 두국가론, 적대적 두국가론을 얘기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통일 평화자 들어가는 거 다 없애라. 뭐 그래서 뭐 탑도 없애라 그러고 뭐 단체도 다 해체하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호응한 겁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국가 두국가론이 어떻게 보십니까? 전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그 헌법의 제3조를 네.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4조는 보면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두 국가론을 얘기한다 소리는 헌법을 위반한다는 소리가 첫 번째 되는 거고 한반도 영구 분단을 네.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이야기는 임종석이가 평생을 주장해온 자기의 주장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 그 자기의 살아온 삶 자체를 부정하는 거지 참 속아 웃을 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국회 상황도 조금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추진했는데 대통령 제2요구권으로 또 재표결 들어가서 부결되고 하니까 예, 예. 상설 특검을 가동한다고 하면서 국회 규칙을 개정해서 여야가 그 추천하기로 한 부분을 여당 추천을 빼고 지금 야당 추천만으로 상설특검으로 간다. 이거는 이미 있는 법을 실행하는 거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그 대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거부권을 제의하면은 또 거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설특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죠. 그 자체를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건 정치적 공세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우리 당론으로 해서 반대하고 또 적극 대처해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걸 어떻게 막죠? 이를테면은 국회에서 국회규칙 개정은 다수결로 할 거고, 네. 그리고 국회규칙 개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안 되는 예. 거고. 그게 이제 예.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 내부에서도 나름 고민들을 하고 있고 네. 그게 대처를 지금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제가 이야기할 만한 상황들은 아직 결론은 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플랜 본부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여러 그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네네. 탄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네. 그러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은 탄핵 빌드업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하면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오만한 집단의 적반하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 자신의 범죄를 벗어나려고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소굴로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영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네. 사상가 신분이 의심되는 사람의 공작적 행태에 휘말린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그렇게 가는 그 부분 이것은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좀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고 좀 몰상식한 사람들의 공작에 네네. 좀 이렇게 휘말린 측면이 있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 이른바 최재형 목사의 그렇습니다. 그 명품 고가백 예. 수수 의혹 사건을 이제 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치 브로커라고 딱 이제 성격 규정을 했는데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모두 연루된 것으로 명태균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사실 선거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 총선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선거 때가 되면은 뭐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와가지고 자기가 뭐가 있네 이렇게 하는데 만나가지고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요. 그래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명태균 씨를 모릅니다. 네. 어디서 뭘 했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허장성세를 부리면서 떠벌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그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뭐 우리 대통령 부부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임종덕 의원도 이번이 정치 이제 첫 입문이시니까. 네네. 예, 이 정치 브로커들이 그 정치 입문한 이른바 초짜들을 주로 공략을 많이 한다 그래요. 많이 접근을 했었을 것 같으네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데 봄이 오면 어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을이 지나면은 낙엽이 이렇게 지고 하듯이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시시비비가 자연스럽게 갈려지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 단계에서 그걸 식별해내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네네. 그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고 또 도이치모터스 이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참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당의 대표로서 이게 지금 어떤 그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리돼 가지고 가는 것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걸 뭐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자체가 뭐 지금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쉬운 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가 사사건건 네. 이게 뭐 소명을 하고 해명을 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법과 제도와 원칙에 따라 가지고 네. 진행되져 가는 모습들을 좀 지켜봐주는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